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영상 속 회원님들은 킥판을 다리 사이에 끼워 발차기를 하지 않고도 25m 완주가 가능한데요. 자영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킥판을 다리 사이에 끼울 경우 아마 팔 한번 스트로크 할 때마다 몸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좌우 몸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롤링과 코어에 힘을 주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나 초급반은 발차기를 못하게 하는 순간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들어눕게 됩니다. 자영 25m 완주도 어려운데 킥판을 다리 사이에 끼우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킥판은 너무 얇아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경우 풀부위를 활용하여 자유형 자세를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형 25m가 어렵다고요? 오히려 도구를 활용했는데도 완주가 더 어려운 경우는 무엇일까요? 초급 회원들의 자유형을 보면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큰 발전이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함께 시작을 해도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팔의 가동 범위가 짧다. 영상 속 회원님들은 높은 팔꿈치를 활용하여 어깨와 강백은 전환, 손바닥의 힘을 최대한 분산시켜 자유형을 하는데요. 초급 회원들은 물을 캐치하고 밀어내는 힘을 더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높은 팔꿈치 연습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사항은 스트레이트 암, 팔을 높이 뻗어서 회전 방향을 크게 한 뒤 길게 글라이딩을 하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팔이 높게 회전이 안 된다는 것. 사실 이 부분은 초급, 중급을 떠나 어깨 유연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번 회원님, 자유형으로 완주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물을 피니쉬까지 밀어내고 팔이 한 바퀴 회전할 때 살짝 구부러지는 모습입니다. 스탑! 1번 회원님의 팔을 보면 마치 높은 팔꿈치를 시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팔 꺾기를 시도하지 않았고 의도치 않게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죠. 팔이 물 밖으로 높게 올라간 뒤 순간적으로 팔이 구부러지는 것은 이거 비효율적입니다. 향후 의도적으로 팔 꺾기를 만든다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리커버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저병을 배우기 전 단계까지는 자유형 리커버리를 할 때 팔을 완벽히 뻗은 상태에서 돌려주는 것이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 충분한 청춘이니 앞으로 어깨 유연성의 발달을 기원합니다. 완주 축하드립니다. 둘째, 초급반 유연한 어깨는 무엇인가? 유연한 어깨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서 1번 회원님보다는 2번 회원님의 팔 스트로크의 위치가 꽤나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깨가 유연하니 물을 강하고 길게 밀 수 있습니다. 손이 입수하는 지점부터 상당히 매끄럽게 글라이딩 되는 모습입니다. 리커버리를 높고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50견이 오기 전 자신의 전성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향후 폭발적 스피드를 낼 때 몸이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설사 회전근개의 파열이 찾아와도 빠른 회복력 덕분에 부상의 재발성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상 없이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여기에 어깨가 굉장히 유연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수영하는 모습을 안 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어깨의 가동 범위가 크고 관절이 워낙 유연하다 보니 물을 당기고 돌리는데 지체가 없습니다. 아직 성장판이 열려있는 아이들의 근육 자극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은 처음 배우는 회원분들은 근력보다는 유연한 어깨가 훨씬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셋째, 유연한 어깨는 호흡을 편안하게 만든다. 물을 마지막까지 밀어내는 과정에서 추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는 일정 이상의 속도 덕분에 발차기를 강하게 차지 않아도 수평에 가까운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님은 사실 발차기의 폭이 굉장히 좁고 약한 킥을 차고 있는데요. 다리 주변에 거품은 보이지 않고 물속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어깨가 유연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만들어져 수평 형태에 가깝겠죠. 유연한 팔이 머리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서 머리를 들어도 호흡하는 과정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호흡에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 완주 축하드립니다.
하이엘보, 즉 높은 팔꿈치 형태로 리커버리를 하고 있지만 호흡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팔을 쭉 뻗는 글라이딩 상에서 팔을 귀에 바짝 붙이고 머리를 반만 나오게 하는 이거 선수의 상황이 꽤나 인상 깊습니다. 유연한 어깨가 글라이딩을 길게 연결하면서도 호흡을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넷째, 물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가? 4번 현님의 왼쪽 팔 스트로크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팔에 비해 무엇인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스탑! 그렇습니다. 손목이 미리 물속에서 꺾인 상태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물론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문제는 물속에서 많은 물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속에서 물을 캐치하고 뒤로 당기는 과정에서 손목이 펴져 있는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바닥과 전완근에 많은 물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물을 당겼을 때 몸은 가장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지금 다리는 엄청 열심히 차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물이 부족하여 힘든 자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어깨가 조금 더 유연하여 가동 범위를 크게 할 수 있다면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편 상태로 효율적으로 자유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섯째, 어깨가 유연하지 않으면 급해진다.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롭게 하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초급 시절에는 빠르게 팔을 돌리거나 천천히 팔을 돌려도 속도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물을 정확히 잡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글라이딩을 길게 하는 것이 체력을 아끼면서도 좋은 자세의 습관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5번 회원님도 마음 같아서는 천천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천천히 하려고 하니 몸은 가라앉을 것 같고 그래서 팔을 빠르게 돌리려고 하자니 팔을 돌리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저런 상황일수록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배치하여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어깨 유연성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을 뒤로 밀어내는 팔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하여 팔이 지금처럼 옆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팔의 회전 반경이 클 경우 몸은 직선 형태를 유지하며 물의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의 현님은 어깨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팔의 가동 범위가 클 뿐만 아니라 글라이딩도 함께 길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25m를 이동해도 훨씬 적은 스트로크 횟수, 즉 팔을 적게 회전시켜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은 어깨의 유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평소 좋은 운동 습관과 어깨 유연성 훈련을 통해 지금보다 향상을 시킬 수도 있지만 분명 한계도 존재합니다. 어깨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회전근개 파열이나 극상근에 손상이 올 수도 있는데요. 수영을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건강을 잊을 만큼 수영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깨에서 아픔이 느껴지는 통증과 운동을 통해 느껴지는 피로하고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합니다. 피로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만 통증은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거 피해야 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자유형에서 어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부상을 쉽게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팔과 어깨 동작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나의 팔이 펴지는지 손목이 꺾이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을 때 그 방법을 찾을 수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초급 시기에는 느리지만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갈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유연한 어깨가 중요하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수영장에 출석하는 성실성이 그 유연성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